여긴 이제 당신 아버지의 방이 아니에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유리창을 산산이 부수는 소리처럼 내 귀 바로 옆에서 쨍하고 울렸다. 현관에 들어선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나는 한 발짝도 들여놓기 전에 이미 숨이 막혔다. 말을 내뱉은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한 번도 들이지 않았던 낯선 목소리의 주인. 어머니와 함께 머물고 있다는 그 사람, 새로운 가족이라고 불리기엔 아직 낯선 존재. 그 사람은 아버지의 방 문고리를 잡고 있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 방의 주인이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문을 닫아버렸다. 쾅!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시간을 완전히 봉인하는 의식 같았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정리할 것들이 많아서요. 불편하시면 이해합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그동안 그 방은 아버지의 숨결이 가장 오래 머물던 자리였다. 나는 그 방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움을 견디곤 했다. 그런데 지금 그 길목을 막고 선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 가벼웠다. 마치 그 방을 오래전부터 자신이 쓸 예정이라도 된 것처럼.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 사람 그냥 도우려고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라.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그 말이 더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다. 오해하지 말라는 말은 이미 어떤 사실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내가 모르는 아버지가 떠난 뒤에만 시작된 이야기들. 혹은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들. 나는 아버지 방의 문 앞에서 한동안 꼼짝하지 못했다. 낯선 향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던 향수의 잔향은 이미 지워지고 처음 맡아보는 남자의 향이 벽지와 가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공간이 이렇게 쉽게 덧칠될 수 있는 것이었나. 그 생각이 내 가슴을 속살까지 후벼 팠다. 식탁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내 맞은편에 앉았다. 마치 이 집 식탁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다는 듯 자연스러운 동작. 그는 따뜻한 웃음을 띠고 말했다. 어머니께서 늘 이야기하셔서 가족처럼 느껴지네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내 손에 들린 숟가락은 공중에 멈췄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떠난 뒤 나와도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던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는 늘 이야기했다는 말인가. 나는 그 말이 불편함을 넘어 배신감처럼 가슴 깊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미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너도 이제 새 출발을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니? 새 출발. 그 낱말이 아버지의 자리를 밀어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갔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을 향했다. 문을 열기 직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을 때 아버지가 생전에 앉던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더 충격적이었다. 바깥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너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의 손은 완전히 다른 온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계단참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에 몸이 굳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어떤 침묵, 말없이 삼켰던 표정, 낯설었던 단절감들. 그 모든 것들이 혹시 지금의 이 장면과 연결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방금 들은 그 첫 문장. 여긴 이제 당신 아버지의 방이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여러 해 전부터 준비되어 온 듯한 이상한 확신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 말이 단순한 실수나 무례함이 아니라 어떤 진실의 한 조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죽음 너머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음을 의심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되어 어머니와 나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버지의 방 앞에서 들었던 그 한 문장. 여긴 이제 당신 아버지의 방이 아니에요.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쉬지 않고 울렸다. 아버지의 죽음마저 어떤 낯선 그림자로 덮여 버린 듯한 불길함이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나는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진 채로. 어머니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사람의 표정에서 무엇이든 단서가
튀어나오길 바라는 마음에 가까웠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익숙했던 집안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탁자가 놓였고 그 위에 반바퀴만 비어있는 양주병과 2개의 잔이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입에 대지 않던 술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잔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좀 늦어.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약간 흔들렸다. 마치 그 사람의 일정에 집안의 공기가 먼저 맞춰지는 듯한 느낌. 아버지가 계시던 때에는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질감이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어머니, 그 사람 언제부터 아는 사이였어? 어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오래전부터 얼굴은 알고 지냈지. 심부름센터에서 일도 도와줬었고. 심부름센터. 그 말에 기억 하나가 스쳤다. 아버지가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 갑자기 누군가 집을 들락거리는 듯한 낯선 기척. 그때 나는 외지에서 일을 하느라 집을 자주 비웠다. 아버지는 말을 아꼈고 어머니는 늘 바쁘다고만 했다. 그 시절 내가 모르는 일이 많았음을 새삼 느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덧붙인 한 문장이 내 가슴을 차갑게 식혔다. 그 사람이 그때도 많이 도와줬어. 우리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때. 우리가?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우리가라는 말 속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사람, 그 셋만 존재했던 것처럼 들렸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자주 왔다는 거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건 필요할 때만. 그런 말투 좀 하지 말아라. 너도 다 컸잖니. 다 컸다는 말. 그 말은 언제나 부모가 자식을 밀어낼 때 쓰는 말이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거리 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한 번도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한 듯 그 말을 꺼냈다. 내 속에서 무겁고 검은 감정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다. 필요할 때만 왔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힘들어할 때도 그 사람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 짧은 침묵은 나에게 이미 하나의 답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저 도와준 거야.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내 의심을 더 키웠다. 아버지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던 것처럼. 그 비밀 속에 어머니와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얽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의 방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문 안에서 들려오는 묘한 향기가 나를 멈칫하게 했다. 아버지의 향기는 사라지고 그 사람의 향이 방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을 살짝 열자 아버지가 늘 두던 서랍이 반쯤 비어 있었다. 아버지의 오래된 수첩과 편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리. 대신 그 사람의 셔츠가 한 장 접혀 있었다. 그 장면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아버지 물건은 어디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잠시 주저하다 말했다. 정리했어. 오래 두면 너도 괴롭잖니. 내가 아니라 누구가 괴로운 건데? 말을 내뱉고 나서야 나는 그 문장의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니? 내 입에서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사람, 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여길 들락거렸지?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방까지 자기 것처럼 쓰고 있는 거고? 어머니는 이번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닌 포기한 침묵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침묵에 더욱 흔들렸다.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큰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의 발소리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놀란 듯 뒤돌아보며 말했다. 오지 마라. 지금은.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 사람은 우리 사이를 가르는 공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표정은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마치 이 집에서 자신이 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듯한 태도. 그 사람은 나를 향해 말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말을 들었다.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어머니조차 순간 놀란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어조로 이어 말했다.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말하기 어렵겠군요. 그 말은 명백했다. 아버지가 살아있던 마지막 순간 이 사람은 분명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었다. 왜?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갈등은 이제 단순한 감정 싸움이나 오해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 어머니의 침묵, 그 사람의 확신. 이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여 더 큰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서늘하게 등을 타고 흘렀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무언가 정말 큰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파국을 데려올지 나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사람의 말. 아버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그 문장은 내 마음속에서 오래된 지하수처럼 울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설득은 번번이 무너졌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남겼던 침묵 속에 무엇인가 숨어 있었다는 직감이 점점 더 또렷해졌다. 며칠 뒤 나는 더는 견딜 수 없어 아버지의 병원 기록과 마지막 진료 날짜들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을 보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날 그 옆에 기록된 보호자 서명이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오래도록 그 서명을 들여다봤다. 낯선 필체. 그러나 어디선가 본 듯한 필체. 머릿속에 퍼렇게 번개가 치듯 깨달았다. 그 서명은 그 사람의 필체였다.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가장 마지막 날에 곁에 두었던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찢어냈다. 나는 그 기록지를 움켜쥔 채 그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유품이 사라진 그 방으로. 그 방에서 나는 반드시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아버지의 진짜 목소리, 마지막 남긴 흔적, 혹은 나를 위해 했던 말. 그 어떤 조각이라도. 문을 열자 그 방은 더 이상 아버지의 방이 아니었다. 서랍은 다시 정리되어 있었고 아버지가 소중히 하던 수첩도 편지도 사라진 채였다. 나는 미친 듯이 서랍과 단칸장, 작은 상자들을 뒤졌다. 그러다 이불장 속에서 작은 판 하나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사용하던 녹음기였다. 손에 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손이 떨렸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찰칵. 그리고 침묵. 이어 아주 약한 숨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스치는 듯한 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혹시라도 이걸 듣는다면 나는 내가 진심을 알기를 바란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기엔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정리를 맡겼다. 그 사람은 내가 직접 부탁한 사람이다. 정리? 무얼? 목소리는 더 낮고 더 가늘어졌다. 병이 깊어지면서 나는 내 어머니에게 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 물건들을 미리 정리해 달라고, 내게 남은 시간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사람에게 부탁했다. 나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녹음기에서는 아버지의 숨결만이 희미하게 흘렀다. 아버지는 어머니 옆에서 혼자 고통받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사람을 들인 것도 아버지의 부탁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문가에 서 있었다. 문가가 벌겋게 젖어 있었고 아버지의 녹음을 듣고 있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말 못했어. 너한테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너는 아버지와 나만 신경 쓰면 됐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까지 얽혀 있었으니까.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내 아버지는 죽기 전에도 나를 걱정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곁에 두라고 했어. 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에서 파편 같은 감정이 사방으로 튀었다. 분노, 후회, 혼란, 안도, 허탈.
그때 뒤에서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이 문턱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아드님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당신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을 노려보았다. 지켜보라고? 그럼 왜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그 사람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지금까지 지켜야 할 유언이었습니다. 나는 막아둔 감정이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 걸 느꼈다. 아버지가 남긴 오해, 어머니가 숨긴 책임, 그 사람이 감당해야 했던 침묵. 그 모든 것이 뒤엉켜 하나의 큰 진실 속에서 충돌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내 팔을 붙잡았다. 이제 내가 알아야 하니까. 우리가 왜 말하지 못했는지, 그 사람이 왜 이 집에 있는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떠났는지. 그 말은 너무 늦은 듯했고 또한 너무 이른 듯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억울함도 있었고 이해가 늦게 찾아온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지독한 후회였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나를 배려하려 했다. 그러나 나는 그 배려를 오해로 돌려버렸다. 그날 밤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부재를 실감보다 더 깊게 느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관계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도 그 사람도 그리고 나 자신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덩어리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받아들인 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시험은 이미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아버지의 음성이 마지막으로 울린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안에서 무엇인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 무너짐이 고통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해방감에 가까웠다는 사실이 며칠이 지나서야 비로소 선명해졌다. 그러나 녹아내린 자리에 남은 감정의 잔해는 그대로 두기엔 너무 무겁고 그냥 삼키기엔 지나치게 쓰디썼다. 나는 아버지의 방을 다시 찾았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해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묵직한 의무감 때문이었다. 방 안에는 그 사람이 정리해둔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책장의 빈자리, 옷장 속의 텅 빈 공간.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텅 빈 풍경이 전보다 덜 낯설었다. 오히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 했다는 진실이 방 안에 조용히 머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었다. 겨울찬 바람이 밀려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갈아엎었다.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내가 너무 힘들까 봐 말하지 못했다. 그 말이 묘하게 등을 밀어주었다.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세월이 만든 주름 사이로 깊고 고요한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미안하다. 어머니의 첫 마디는 너무나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떠난 뒤 처음으로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안해. 내가 몰랐던 건 아버지가 숨긴 거였지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한동안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 뒤 작게 말했다. 너를 위해서였지만 그게 너를 더 멀어지게 했구나. 나는 그 말에 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상처의 모양이 이제야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때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이 방 문가에 서 있었다. 늘 침착했던 그 사람의 얼굴에도 언뜻 지친 기색이 배어 있었다. 제가 떠나는 게 맞겠죠. 그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담백했다. 바람 빠진 공기처럼 힘이 없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려 했으나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들어 조용히 막았다.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맡기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족만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분께 약속했던 침묵도 배려도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사람이 내게서 빼앗아 간 것 같던 시간들, 충돌과 오해의 중심에 서 있던 존재라는 인상. 그 모든 것이 뒤틀린 채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 사람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다. 그 눈동자엔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을 곁에서 지켜본 이가 품고 있을 법한 깊고 무거운 고요가 있었다. 그 사람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뒤에 이어진 완전한 정적.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떠남을 제대로 보내주는 듯한 마음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아버지의 방을 다시 정리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의 손이 아닌 내 두 손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아버지의 오래된 스카프를 하나 발견했다. 마지막까지 향기가 남아있던 은은한 천. 나는 그것을 창가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어가야 한다고. 어머니의 삶을 붙잡아주는 일, 내가 다시 이 집의 일부가 되는 일,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서로의 시간을 함께 채우는 일. 그게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너 이 집에 다시 자주 올 생각 있니? 나는 창밖의 햇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답했다. 응. 이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는 옅게 웃었다. 그 웃음은 지난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고유하고 단단한 미소였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아버지의 빈자리가 더 이상 슬픔만을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 사람에게 한 통의 짧은 편지를 보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침묵과 배려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방은 이제 진짜로 우리 가족의 것입니다. 그 편지를 붙이는 순간 나는 내 방식의 조용하고 품격 있는 마무리를 완성했다. 누구를 향한 복수도 아니지만 누구에게서 빼앗는 복수도 아닌 내가 되찾아야 할 것을 되찾는 복수. 그것이 바로 늦은 나이에야 깨닫게 된 품격 있는 복수였다. 그리고 그 복수는 떠난 사람을 향해가 아니라 스스로의 어둠을 넘어서기 위한 작은 의식처럼 내 삶의 중심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아버지를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늦기 전에 다시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이야말로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바랐던 가장 깊은 유언이었다.